발 뻗고 있다가 나중에 보다 보니까 그 서류가 발견됐어. 근데 지금 매출은 막 이만큼 됐는데 본사에서는 이만큼 나왔대. 그러면 그거 가지고 야 니네 본사가 잘못한 거 아니냐. 프랜차이즈 창업의 인사이트를 전하는 남자 인사이트맨 인싸맨입니다. 프랜차이즈 산업 현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 그 내용에 대한 저의 주관적인 판단과 인사이트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주제가 되는 내용의 키워드는 예상 매출액 산정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정보 공개서는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 공개서를 가맹본사는 제공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정보 공개서를 교부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서는 안 됩니다. 요때 이제 같이 연결이 되는 문서들이 있죠. 가맹계약서, 그리고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또 하나가 바로 이 예상 매출액 산정서인데요. 이 예상 매출액 산정서는 모든 가맹본부가 예비 창업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비중소기업, 그러니까 큰 회사들, 그리고 100개 이상인,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만 가맹계약을 체결을 할 때 1년 동안 가맹점 영업 개시일로부터 1년 동안의 예상 수익 범위 등을 담은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의무적으로 제공을 해야 되는 건데 일단은 지금 이번 달 1일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에서 이야기를 한 것은 이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 조항이 점주와 또 본사의 어떤 실익적인 부분보다는 과도한 분쟁, 그리고 약간 처벌적으로 조장되는 법과 규제에 대해서 좀 독소 법안의 요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동반 성장하고 제도적인 장치 보완을 통해서 조금 사회적 인식도 바꾸고 그런 어떤 가맹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에서 의견을 줬었죠. 이게 문제는 약간 사실과 너무 다르게, 너무 부풀리게, 혹은 뭐 은폐, 축소, 그리고 뭐 정말 100개 이상인 브랜드여서,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브랜드여서 예상 매출액을 산정서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아예 그러지도 못하는, 그러지도 않는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뭐 5개 뭐 이렇게 기준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냥 한 개 매장 딱 매출액만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예비 창업자에게 제공을 한다. 이거는 완전 허위인 거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약간 의도적으로 나쁜 마음을 품었다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크게 두드려 맞는 그런 이제 제도적 장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예상 매출액 산정서의 필요성을 조금 더 본질에 가깝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일단 이 기준에서 저는 조금 주관적으로 아쉬움을 가졌던 것은 100개 가맹점 이상인 가맹본부만 이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100개 매장이 있으면 어느 정도 맨 초반 가맹사업을 시작을 할 때 그때 정말 맨 땅에 헤딩하고 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많이 지금 시행착오를 겪고 시스템으로 이게 딱 자리가 잡혀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상으로 이 100개 이상의 브랜드를 이제 보유한 가맹본부가 몇 프로가 되는지, 실제 가맹점주님들이 이제 가맹계약을 하고 만약에 당해 그 해에 가맹계약을 한
비중으로 따졌을 때 100개 미만의 99개부터 그 언더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가맹본부, 즉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가맹본부의 비중은 또 어떠한지,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여쭙고 싶어요. 물론 직영점 최저 1년 이상 운영에 대한 어떤 기준이 의무화가 되면서 또 약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많이 좀 개선이 됐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검증은 많이 됐지만, 이 비즈니스 모델, 이 브랜드뿐만 아니라 가맹본부, 이 브랜드를 운영하는 가맹본부 역시도 이 규모를 떠나서, 가맹본부 임직원 수를 떠나서 매장이 10개가 있든 20개가 있든 50개가 있든 본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99개 이 언더인 가맹본부의 가맹점주님들은 뭐 예상 매출액을 그럼 아예 뭐 얘기도 안 하고 언급도 안 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가맹계약서에 도장 찍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기준이 조금 약간 애매하게 지금 돼 있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생각이 약간 드는 거고, 또 하나 포인트가 이게 1년 동안의 이제 매출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영업 개시일 이후에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 매출이 내가 그 1년 전에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받았던 매출과 차이가 정말 이게 문제가 될 정도로 기준이 이게 차이가 많이 난다. 자, 그랬을 때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 이제. 그리고 어떻게 검증하고 증명할 것이냐. 가맹본부나 뭐 가맹점, 뭐 서로가. 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한다라는 것은 정말 변수가 많거든요. 진짜 많거든요. 예. 정말 뭐 인근 유사상권의 데이터를 뽑아서 그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기준으로 매출을 반영했다 하더라도 뭐 같은 상권의 그 지역이라 하더라도 입지에 따라서 또 많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점주님의 운영 방식, 서비스, 또 영업 철학, 기타 뭐 직원 채용, 구인, 뭐 정말 그 지역 안에서의 소비자 수준과의 매칭 등등등등 정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 변수가 이 영업 매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게 몇 프로나 될까?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본부에서 그 산출 근거, 산출 방식은 정확하게 해야겠죠. 정확하게 해야 될 거고, 또 교부를 했다라는 증빙도 정확하게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교부가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당신에게 드렸어요, 받았으니까 서명하세요, 이게 아니라 그 산출 근거와 방식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또 가맹점주님, 예비 가맹점주님도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동의를 하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서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비 창업자분들, 그러니까 가맹 희망자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적어도 그게 5천이 됐든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매장의 매출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투자를 하는데, 정말 적어도 내가 하고자 하는 브랜드의 평균적인 빌단가, 테이블 단가는 얼마가 나오고, 내가 하고자 하는 입지, 그게 뭐 본사가 추천을 해줬던, 부동산이 추천을 해줬던, 아니 내가 정말 발품을 팔아서 갔던, 거기 적어도 평일 주말에 그 매장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돌아다니고, 얼마나 돌아다니는 그 트래픽 속에서 우리 매장이 몇 명이 들어올 거냐라는 것을 여러 가지 판단, 또 발품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예상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저는 그 능력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이게 본질적인 거죠. 그냥 내가 단순히 급하고, 내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맹본부에서 해야 되는 얘기, 또 가맹본부에서 제시하는 예상 매출 산정서, 물론 무조건 이렇게 서면으로 주니까 무조건 나오겠지 뭐, 무조건 뭐 오케이, 이거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제도에 대한 얘기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상황을 자꾸 놓고 얘기가 자꾸 되는 것 같아요. 예. 예비 창업자분들도 많이 하셔야죠. 그리고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인 거잖아요. 예.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고 정말 이게 상권이나 입지에 대한 문제면 글쎄요, 지금같이 빨리 발빠르게 변한 트렌드 속에서 1년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외부적인 문제라면 저는 바로 바로 특이사항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게 매출이 됐든 어떤 식으로의 변수가 됐든. 그렇기 때문에 규제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생각이 있으실 거고, 불공정 행위가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은폐, 축소, 아예 안 주는 것들.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가 그런 워스트 상황에서의 프레임으로 그냥 산업 전체가 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차라리 교육을 강화를 하든지 아니면은 정말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에 포커싱을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맹점 오픈하는 비율이 그 언더의 가맹본부가 많다 그러면 그 가맹본부의 경쟁력을 위한 또 우리가 기회를 나라에서 또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예비 창업자분들의 창업 준비에 대한 부분들도 더 많이 정책적으로 유관 부서들과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사들을 보니까 이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가맹본사의 갑질을 막을 최소한의 안정장치다. 이런 협의회 측, 그러니까 가맹점 측의 이렇게 의견도 봤는데, 물론 동의합니다. 물론 안정장치가 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정말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 그리고 좀 본질적인 부분들. 그냥 규제를 만들고 이 안에 들어오면은, 정말 어떤 실수나, 물론 그런 실수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저는 그런 거죠. 일단은 기준대로 해야죠. 일단은 기준대로 해야 되는데,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줘야 되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아예 안 준다든지, 기준이 분명히 그 예상 매출액 산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냥 마이웨이로 그냥 예를 들어서 한 개 매장만 예를 들어서 뽑아서 준다든지 기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실과 다르게 의도적으로 진짜 계약을 위해서 부풀리거나 은폐하거나 축소하거나 그러면 무조건 잘못된 거지만, 이게 만약에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게 법의 기준과 좀 안 맞다든지 아니면 그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가짜, 허위, 정말 그렇게 부정을 위한 부정의 프레임이 씌워지는 게 조금 저는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가맹본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본질은 그거잖아요. 가맹점주님이 일단 창업을 했고, 또 내가 창업을 할 때 들었던, 그리고 내가 창업을 본질적으로 하는 목표가 일단은 돈 벌려고 하는 거고, 또 그 과정에서 그 브랜드를 결정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본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또 가맹점주님들의 매뉴얼, 준수, 또 운영, 노하우, 이런 것들을 잘 지켜질 수 있는 활동들을 하는 게 중요하고, 가맹점 역시 마찬가지로 본사에 정해진 매뉴얼대로 또 친절하게 손님들 응대하시고, 마케팅 같은 것들, LSM이나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오는 손님들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진짜 그냥 그럴 일은 없겠지만 발 뻗고 있다가 나중에 보다 보니까 그 서류가 발견됐어. 근데 지금 매출은 이만큼 됐는데 본사에서는 이만큼 나왔대. 그러면 그거 가지고 니네 본사가 잘못한 거 아니냐. 저는 그것도 조금 애매하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변동된 것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맹본부는 정확하게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그 이후에 계약이 된 이후에도 꾸준하게 가맹점 품질 관리, 또 슈퍼바이징, 또 뭐 프로모션, LSM 이런 부분들 같이 잘 독려해주면서 소통하셨으면 좋겠고, 예비 창업자분들 또 가맹 희망자 분들도 이 서류만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내가 매출이 안 나오더라도 나중에 뭐 이걸 가지고 내가 뭐 민사를 하면 되고 신고를 하면 되고, 근데 그런 생각 가지고 하실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 싶어요, 진짜로. 근데 이 뉴스는 이런 것만 보면은 이게 막 이렇게 전체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인 거거든요. 예. 그게 너무나 조금 아쉽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예.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예.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고 그 이상의 매출이 나올 수 있도록 내가 가맹계약 이후에, 가맹점 오픈 이후에 노력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가맹계약을 하는 시점에서 그 전에 여러분들이 더 돌다리 두들기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딱 저기 매장을 찝었어요. 내 스스로가 테이블 단가가 뭔지도 모르고, 내 스스로가 거기에 뭐 얼마의 사람이 와서 이게 어떤 영업 전략으로 가야 될지 아예 감이 안 서는데, 그냥 본사 말만 믿고 뭐 5천이든 1억이든 투자를 하고 나중에 무조건 다 본사 탓한다? 저는 이거는 조금 그분도 약간 무책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변수가 되게 많은 시장이에요. 트렌드도 빨리 변해가고 있고 경쟁도 정말 치열합니다. 예전에 오프라인끼리 붙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트에서의 경쟁력, 새벽 배송 얼마나 많이 발전됐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오늘 뭐 시작은 예상 매출액 산정서로 약간 시사 토크의 느낌으로 시작은 했지만, 본질적으로 가맹점주님 또 가맹본부 모두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 그 역할들이 잘 이루어지게끔 자꾸 규제, 뭐 과징금 뭐 이런 프레임으로만 너무 또 접근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좋은 사례들, 좋은 교육들, 좋은 기회들을 통해서 이 100개 미만의 가맹본부들도 더 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나라에서도 같이 마련을 해주면 저 얼마나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맹본부에서 가맹점 수준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실제로 막상 이제 막 가맹사업 시작하는 가맹본부는 또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100개 이상이고 이 미만이고를 떠나서 그런 레벨업은 니네가 알아서 하고, 그럼 무조건 우리는 뭐 딱 이 기준 있고 이거 안 되면 너네 그냥 법 위반.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뭐 예상 매출액 그 산정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본부도 가맹점 사업자도 더 열심히 더 이렇게 노력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지금도 열심히 이렇게 가맹 사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가맹본부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가맹점주님들, 뭐 더 행복하고 좋은 일들, 또 좋은 정책들을 바탕으로 정말 상생할 수 있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하고 유익한 그런 프랜차이즈 산업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창업의 인사이트를 전하는 남자 인싸맨이었고요. 다음 컨텐츠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